자, 그 오늘 자료 있죠? 받으신 자료. 예. 여기 답이 잘못된 게 있습니다. 미리 알려드릴게요.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오늘 2번 문제 있죠? 지역번 문제. 뒤에 정답 및 해설에 보면 4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닙니다. 2번이라고 바꿔야 됩니다. 2번. 네? 틀린 거? 뭔 말이에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답 및 해설에서 정답 2번 문제 4번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2번이라고요. 예. 이렇게 못 알아들으시죠? 예. 자, 그럼 오늘 문제가 아니죠. 책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자, 340페이지입니다. 자, 책 보세요, 책. 자, 양괄호 1번입니다. 먼저 중간에. 공유자 아닌 제3자가 침해했을 때.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제3자가 공유물을 불법으로 점유할 때 각 공유자는 보존 행위를 근거로 전부에 대해서 인도 청구할 수도 있다. 당연하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제3자에게로 원인무효 등기가 격려됐다는 거죠. 이거 자체가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한 겁니다.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부에 대해서. 자, 내려갑니다. 양괄호 2번.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침해했을 때. 자, 밑에 핵심 판례 보세요.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공유물 전부를 매도해서 타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졌을 때. 이거는 공유자 중 한 사람이 팔아먹은 것이기 때문에 전부가 무효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둘째 줄에 나오듯이 공유자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실체 부합 유효다. 자, 따라서 마지막 문장에 보면 이 등기 전부에 대해서는 말소 청구를 해 못해? 못한다고요. 양괄호 3번. 소수 지분의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 협의 없이 공유물을 배타적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과연 부당이득 반환의 의무가 있느냐? 혼자서 배타적 사용을 했으니까 사용료를 내야 돼, 안 내도 돼? 사용료 내야 되겠죠? 그럼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어, 없어? 있는 거지. 그래서 밑에 쪽에 보시면 파란 색깔로 표시된 부분. 다른 공유자는 지분이 있으나 사용 수익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자. 이 자에 대해서 그 지분만큼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자, 그리고 4번으로 갑니다. 소수 지분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 협의 없이 공유물을 배타적 독점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과연 공유물 인도 청구할 수 있느냐? 자, 여기서 인도 청구한다는 것은 물권적 반환 청구권 행사하겠다는 거죠. 이거 돼, 안 돼? 이거 안 된다고요. 이거 왜 안 된다고요? 분쟁이 심화돼서. 그러니까 반환 청구하지 말고 뭐를 청구하라고? 방해 제거 청구하라고. 그죠? 자, 그래서 밑에 핵심 판례가 길게 돼 있지만 여기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동그라미 2번. 원고는 피고 상대로 지분권에 기해서 방해, 배제 청구권 행사를 함으로써 위법 상태를 충분히 시정할 수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물권적 반환 청구하지 말고 제거 청구 행사해라. 이런 맥락입니다. 넘어가세요. 자, 이제 뒷페이지로 오시면은 관리 행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리 행위 하면 딱 뭐가 떠오르죠? 지분 과반수. 그죠? 지분 과반수. 지분의 과반수. 그리고 대부분 시험에서 물어볼 때는 임대차로 출제가 되겠습니다. 임대차. 네. 자, 그러면 지분 과반수로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자, 토지가 있었고 이 토지를 갑하고 을하고 공유를 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갑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3분의 2였던 거죠.
그럼 우리는 3분의 2 지분을 갑이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보면서 갑이 과반수 지분권자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갑이 과반수 지분권자니까 을은 3분의 1밖에 없는 거지. 을은 뭐라고 해야 되죠? 소수 지분권자라고 해야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갑이 과반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좋다는 거예요. 자, 갑이 병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을의 동의를 받아야 돼? 안 받아도 돼? 안 받아도 돼요. 그냥 임대차 계약 하시면 됩니다. 병하고. 왜냐하면 나는 뭐기 때문에? 과반수거든. 이 양반아, 과반수. 그러니까 이 임대차 계약이 유효라고요. 유효. 문제 없다는 거죠.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이 병은 임차인으로서 이 토지를 점유하고 사용하겠죠? 위법해요? 적법해요? 적법한 거죠. 적법한 거죠. 그럼 적법하게 병이 사용하고 있는데 을이 찾아와가지고 야, 너 뭐냐? 야, 너 나가. 물권적 반환 청구.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왜냐면 과반수 지분권자 갑이 그렇게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소수 지분권자는 여기에 대해서 딴지를 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을이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는 거죠? 임대로 달라고. 그죠? 임대로 달라고 하는 거죠. 임대로 달라고. 에? 아니 제가 지금 내고 있는 월세가 한 달 300입니다. 병이 내고 있는 월세가 300만 원일 때 3분의 1 지분 을은 100만 원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나가라고는 못하지만 100만 원 달라고 청구. 이거는 돼, 안 돼? 안 되죠. 누구한테? 갑한테. 그렇죠. 이 갑을 상대로. 어차피 얘는 월세를 갑한테 낼 거기 때문에 을은 갑을 상대로 해서 야, 너 100만 원 갖고 와. 이거를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그거죠. 네, 그거죠. 근데 그러면 자, 역시 토지가 있는데 자, 공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는데 여기서 역시 갑과 을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갑이 역시 지분이 3분의 2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3분의 2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갑이 이 공유 토지를 갑이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어요. 아까 전에 많이 봤던 거죠? 을 들어오지 말라고 여기다가 담장 쌓고 야, 너 들어오지 마, 이 나쁜 놈아. 담장 쌓아버려. 들어오지 말라고. 문 다 잠궈버리고. 이거 적법한 거, 위법한 거? 적법이에요, 위법이에요? 적법이에요. 적법이에요. 겁나 반전이죠? 적법이에요. 적법이라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는 과반수 지분권자가 딴 사람한테 빌려줬죠? 그럼 병이 토지를 사용하잖아요. 그럼 을은 토지 사용 못하죠? 그렇죠. 여기는 꼭 과반수 지분권자 지가 쓰고 있네요. 그럼 을은 사용해 못해? 사용 못하죠. 그러니까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을이 느낄 그 열받음은 똑같다고요. 왼쪽은 임차인 병이 사용하고 있고 오른쪽은 갑이 사용하고 있을 뿐 을이 사용 못하는 건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임대차를 해서 임차인이 사용하는 것도 관리행위요. 과반수 지분권자가 배타적 점유 사용하는 것도 관리행위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을은 야, 너 나가. 이 나쁜 놈아 나가라. 왜 너 혼자 써? 나가. 물권적 반환 청구. 이거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지.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을이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죠? 그렇죠. 너 사용료 갖고 와. 라는 걸 그저 청구할 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네. 아까 전에는 3분의 1씩 지분을 가지고 있을 때 반환 청구 못한다 그랬죠? 과반수 지분이 저렇게 점유하고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결과는 똑같아졌어요. 반환 청구 못합니다. 자, 책에서 좀 확인해 보세요. 자, 일단 양괄호 1번에 보시면은 과반수 지분 공유자가 단독으로 관리 방법을 정할 수 있다. 네. 양괄호 2번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 이 임차인이 하고 있는 점유는 적법한 점유다. 자, 밑에 핵심 판례 보세요.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 이 임차인의 점유는 다수 지분권자 관리권에서 터잡은 적법한 점유다. 따라서 다른 소수 지분권자에서 임차인에게 철거 청구나 퇴거 청구를 할 수가 없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사용료 달라는 거죠. 자, 그것은 임차인한테 청구를 할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예, 과반수 지분권자한테 청구를 해라. 그게 지금 동그라미 2번이잖아요. 주의할 것은 소수 지분권자는 임차인이 아니라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를 해야 된다. 자, 내려갑니다. 양괄호 3번에 소수 지분권자가 임대차를 했다는 거죠. 그럼 임차인의 점유는 불법 점유입니다. 문장 이해되세요? 과반수가 임대차를 한 게 아니고 소수가 임대차 하셨다고요. 그럼 그건 불법이에요. 오른쪽 페이지로 갑니다. 양괄호 5번. 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임대차를 해지하는 것도, 그리고 임대차와 관련된 계약갱신 요구에 대한 거절도 다 관리 행위에 해당됩니다. 해서 지분 과반수로 결정을 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세요. 파랑 색깔 4번. 공유물 처분 변경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양괄호 1번으로 내려가세요.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공유물을 싹 다 매각을 해버린 거죠. 자, 이때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매각한 거기 때문에 제3자에게 등기가 격려됐을 때 그 등기 전부가 무효는 아닌 거죠. 팔아버린 처분 공유자 지분 범위에서는 이게 유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 문장에서, 동그라미 2번 마지막 문장에서는 그 등기에 대해서 전부 말소 청구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뒤로 넘어가세요. 양괄호 2번입니다. 공유하는 나대지에다가 과반수 지분권자가 건물을 짓는 건 적법한 것이냐. 핵심 판례 1번 봅니다.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특정 부분 배타적 사용 수익을 하기로 정하는 것은 관리 방법으로서 적법하다. 과반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에 대해서 배타적 사용 수익 할 것을 정하고 있다는 거죠. 적법하다고요. 그것도 다 관리 행위에 해당된다는 거죠. 근데 갑이 그냥 단순히 점유하고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여기다가 건물을 지어버린다는 거예요. 건물을 이렇게. 자, 공유 토지에다가 이런 식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관리 행위를 넘어선 거죠. 이거는 무슨 행위에 해당돼요? 맞아요. 처분 행위에 해당돼요. 건물 신축하는 것은 처분 행위에 해당이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 갑이 을의 동의를 얻지 않고 혼자서 건물을 지은 것이라면 이 을은 이 건물에 대해서 야, 너 철거시켜. 철거 청구할 수 있다, 못한다?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철거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다. 그게 지금 동그라미 2번이에요. 둘째 줄에 이런 말 나오죠. 둘째 줄 오른쪽에 나대지에 새롭게 건물을 건축한다든지 하는 것은 관리의 범위를 넘는 처분 행위에 해당이 된다. 따라서 다른 지분권자가 건물 신축한 거에 대해서 철거 청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밑에 네모 4번으로 오세요. 공유의 주장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 파란 색깔 2번 보세요.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 지분권 주장하는 거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보존 행위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존 행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지분을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단락에서 말하는 거는 자신의 지분을 주장하지 않고 무슨 지분 주장했다고요? 다른 공유자 지분을 주장하셨다고요. 이건 보존 행위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니라는 거죠. 오른쪽 갑니다. 공유물 분할입니다. 갑을병정 무 이렇게 5사람이 공유를 하고 있어요. 5사람. 정말 끔찍하죠. 이렇게 5사람이서 공유하면 반드시 트러블이 생겨요. 그죠? 이 중에서 한 놈은 꼭 뭐죠? 한 놈은? 5명 모이면 한 명은 뭐죠? 반드시 이상한 놈이 있어요. 또라이 같은 놈이. 진짜예요. 과학이에요. 여러분들 그 5대5 게임 아세요?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이게 5명이 모이면 한 명이 꼭 이상하다고 한 명이 딴지를 건다고요.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계속 생기니까 이 관계를 지속시키기 어렵겠죠. 관계 지속이 어렵기 때문에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들한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자한테 다 청구해야 돼요.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고. 이만 찢어지자고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공유물에 대해서 분할하자고 청구를 하는 내용입니다. 분할 청구권. 자, 그러면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이렇게 공유물에 대한 분할 청구를 하게 되고 이 분할 청구권은요, 이거는 형성권입니다. 분할 청구권, 형성권. 따라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분할 절차를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분할 청구를 했을 때 무시할 수 없어요. 무시하면 안 되고 분할 절차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분할 절차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분할할 때 재판상 분할한다, 협의 분할한다. 협의로 분할하는 거죠? 협의 분할. 이게 원칙입니다. 협의를 통해서 분할을 합시다라고 정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근데 협의가 돼요? 협의가 안 돼요? 협의 안 되죠. 협의가 안 돼요. 돌아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개모임을 했었거든요. 근데 계속 돈이 쌓일 거 아니에요. 개모임 하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돈이 쌓였으면 이 돈을 어떻게 쓸지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협의가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야, 우리 어디로 갈래? 어디 갈래? 어디 가지? 이거 정하는데 한 3개월 걸려, 3개월. 어디 갈지 정하는 거 3개월. 그렇죠? 왜냐면 어디 갈지 정할 때 한 놈이 계속 딴지를 건다는 거죠. 결국 정했어요. 야, 뭐 언제 갈래? 언제? 이거 한 5개월 걸려, 5개월. 언제 갈지 정하는 거. 또 일정이 안 맞죠, 또.
응? 야, 가서 얼마 쓸 건데? 얼마 쓰지? 얼마? 얼마 쓸래? 또 한 2개월 걸리죠. 그러니까 뭐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진행이 안 되는 거죠. 너무 열이 뻗치는 거죠. 예. 제가 계장이었거든요. 그럼 제가 조율해서 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답을 안 해요. 전화해야 돼, 일일이. 예. 그래서 제가 때려치자 그랬어요. 때려쳐, 그냥. 하지 마, 그냥. 그냥 돈을 다 보내버렸어요, 다 그냥. 돈 다 보내버렸다고요. 때려치자고.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되는 거죠, 협의가. 자, 그럼 협의가 안 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법원 갑니다. 재판상 분할하는 거죠. 재판상 분할을 하게 된다. 자, 그래서 공유물에 대해서 분할을 할 때는 일단 협의 분할이 원칙입니다. 협의를 통해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협의가 안 되면 재판상 분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협의할 때 분할 방법에 3가지가 있죠. 첫 번째, 현물 분할. 첫 번째, 현물 분할. 두 번째, 대금 분할. 세 번째, 가격 배상 분할 방법이 있죠. 재판 갔을 때 판사님은 웬만하면 무슨 분할하죠? 현물 분할. 이게 원칙입니다. 재판 갔을 때 현물 분할이 원칙. 근데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했을 때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다면은 경매를 명할 수 있죠. 자, 그것은 대금 분할하겠다는 거죠. 예외적으로 그런 거죠. 예외적으로. 자, 여기가 공유물 분할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개가 파토가 났죠. 파토가 완전 다 파토 났어요. 완전히 제가 다 깽판 다 쳐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딴지 많이 걸었던 분 탈퇴했어요. 탈퇴. 얘 탈퇴. 얘랑 얘가 탈퇴했어요. 그럼 이제 세 사람이 됐잖아요. 세 사람이. 그렇죠? 그러면 좀 이렇게 잘 진행이 될 것 같죠. 세 사람이니까.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안 된다는 거죠. 계속 안 맞는 거죠. 그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 갯돈 쌓여 있고. 지금 한 1,000만 넘었어요. 지금 갯돈이. 1,000만 넘었다고요. 그죠? 들고 펴버릴까? 이런 생각하는 거죠. 들고 펴버릴까? 계속 이렇게 뭐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지금 사업이 잘 안 된다. 미안하다. 미루자. 내년으로 미루자. 이렇게 한지 지금 7년째예요. 그죠? 들고 펴버릴까? 그냥 들고 도망가 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네, 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책 보세요. 자, 네모 5번입니다. 공유물 분할입니다. 자, 268조입니다. 1항에 각 공유자는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 무슨 건이라고요? 형성권, 형성권. 5년 내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을 것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2항입니다. 갱신할 수 있어요. 근데 갱신할 때도 5년 못 넘깁니다. 그러니까 5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셔야 되겠네요. 자, 내려갑니다. 269조입니다. 분할 방법에 관해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 공유자는 법원에다가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법원에다가 분할 청구한다는 것이 무슨 분할한다는 거죠? 재판상 분할한다는 거죠? 근데 아무 때나 재판상 분할을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안 될 때? 협의가 안 될 때 재판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원칙은 어디까지나 무슨 분할이다? 원칙은 협의 분할. 협의가 안 될 때 예외적으로 재판상 분할이라는 거죠. 2항입니다.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서 가액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 그때 법원은 경매를 명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일단 현물로 분할을 해보고 안 되면 경매를 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 갔을 때 원칙적으로는 무슨 분할이고 원칙은 현물 분할이고 예외적으로 무슨 분할이고 퇴금 분할이고 그 말하고 있는 거죠. 넘어가세요. 다 설명이 끝났습니다. 반복이 되고 있죠. 자, 그리고 347페이지에서요. 347페이지에서 위쪽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 공유물 분할소라고 돼 있는 부분. 자, 결국 재판상 분할로 들어가서
자, 판사님께서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공유물에 대해서 이렇게 분할하라고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그럼 이거 무슨 판결이죠? 형성 판결이죠. 그럼 등기해야 돼? 등기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그렇죠. 등기 안 해도 물권 변동되죠. 그죠? 판사님이 판결을 딱 때렸을 때 물권 변동되는 거죠. 뭐 그렇다는 거죠. 자, 공유 요까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세요. 348페이지에 합유를 좀 보겠습니다. 합유. 자, 일단 합유는 뭐 시험과 관련해서 별로 비중은 없습니다. 별로 비중은 없고, 다만 이 합유에서 공유랑 다른 점 3가지만 좀 보고 넘어갑니다. 합유를 정리하실 때는 공유랑 뭐가 다른지, 공유랑 다른 점, 여기를 정리하시라고요. 3가지만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합의에서는 지분, 처분의 자유가 없다. 공유랑 다르죠. 두 번째, 합의에서는 합유물에 대해서 분할을 한다 못한다. 분할을 못한다. 합유물 분할을 할 수가 없다. 두 번째.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공유 지분은 상속이 되지만 이 합유에서는 지분이 상속이 돼, 안 돼? 상속이 안 돼요. 이 3가지가 이제 공유하고 다른 점이죠. 자, 보겠습니다. 합유. 자, 먼저 양괄호 1번부터 보면 조합이 동업 목적으로 물건을 소유할 때 이걸 합유라고 한다. 자, 밑에 양괄호 2번에 합유 성립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단락 첫째 줄에 동업 목적으로 공동 출자, 매수한 부동산 합유로 등기를 했습니다. 그죠? 예컨대 뭐 금산, 홍삼, 계량, 협동, 조합, 소유 공장. 네, 겁나 복잡하네요. 자, 동그라미 1번. 자, 매수인들이 상호 출자를 해서 공동 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뭉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멋대로 나가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오른쪽 갑니다. 2번. 합유의 법률 관계. 양괄호 2번. 합유물 처분 변경은 역시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동그라미 2번에 보존 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자, 이것들은 공유하고 똑같은 거죠. 양괄호 2번으로 내려오세요. 합유 지분 처분. 전원의 동의 없이는 지분 처분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처분이 자유롭지 못하죠. 양괄호 3번. 합유물 분할도 금지가 됩니다. 그럼 합유는 언제 끝납니까? 밑에 양괄호 4번에 나오죠. 조합체 해산이 있을 때. 합유물이 양도가 돼서 재산이 없을 때.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합유자 중 한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합유 지분은 상속되지 않는다. 여기를 확인합니다. 자, 이까지 소유권 파트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용익 물권으로 바로 가죠. 용익 물권. 용익 물권. 네. 자, 용익 물권 첫 번째 주자가 바로 지상권이죠. 지상권이죠, 그죠? 또 책상 엎어져 왔습니다. 자, 지상권에서 일단 첫 번째로 지상권의 개념. 지상권 개념. 그리고 지상권의 성질.
존속 기간 이런 것들을 일단 처음 볼 거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지상권자가 가지게 되는 권리, 지상권자 권리들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별 한 개, 권리 별 한 개.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특수지상권, 특수지상권. 좋아요. 자, 특수지상권이라고 하면은 이 안에 일단은 분묘기지권, 그리고 구분지상권, 그리고 관습법상 인정되는 법정지상권까지. 이렇게 세 가지가 특수한 지상권들입니다. 여기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좀 비중이 있죠.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중요하다. 네, 뭐 이렇습니다. 자, 그럼 순서대로 먼저 지상권 개념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일단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가 있다. 자, 토지가 있고 이 토지가 갑거입니다. 토지가 갑거. 근데 을이란 사람이 갑의 토지를 쳐다보면서 건물을 가지고 싶다. 내가 건물을 신축하고 싶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럼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막 지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짓고 싶으면은 을은 계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갑을 찾아가서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해야죠. 자,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하면 지상권자가 됩니다. 그럼 이제 을이 지상권자가 됐기 때문에 을은 건물을 신축할 수 있죠.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 그럼 이 건물은 을 거죠. 을 소유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상권자라고 하는 것은 이 토지 위에 있는 걸 지상물이라고 하거든요. 뭐라고 한다고요? 지상물.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토지를 빌려 쓰는 거, 토지를 사용하는 거, 이걸 지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을 같은 경우는 지상물인 건물에 대해서 무슨 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요. 맞습니다. 자,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 가지고 있고, 그리고 건물 밑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뭐를 가지고 있죠?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소유권과 지상권은 별개의 권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느 날 이 건물이 부셔졌어요. 태풍이 쳐가지고 건물이 부셔져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지상권 어떻게 되는 거죠? 지상권 어떻게 되는 거죠? 가만히. 지상권 가만히 있는 거죠. 왜 지상권 가만히 있어요? 토지가 가만히 있어서. 자, 지금 멸실된 거 뭐가 멸실됐다고요? 아니, 건물이 멸실됐다고요. 그럼 건물이 멸실됐으니까 소유권이 없어지는 거죠? 지상권은 가만히 있는 거죠. 따라서 지상권 객체는 건물이다, 토지다? 토지가 지상권의 객체라고요. 따라서 건물이 멸실되더라도 지상권은 가만히 있습니다. 자, 279조 확인합니다. 지금 페이지는 359페이지입니다. 지상권자가
타인의 토지의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뭐를 사용하는 거죠? 토지를 사용하는 거죠. 객체가 토지입니다. 이게 지상권이다. 자, 뒤로 넘어가세요. 양괄호 2번 보세요. 양괄호 2번. 토지 사용권. 자, 첫 번째, 지상권은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이다. 자, 동그라미 2번. 지상권 객체인 토지는 한필 토지 전부뿐 아니라 일부라도 무방하다. 빌려 쓰는 것들은 일부가 다 가능했죠. 지상권 말고 또 뭐 있었어요? 전세권, 지역권. 임차권도 일부 가능합니다. 그죠? 예, 가능해요. 자, 3번. 배타적 점유. 나만 토지를 쓰겠다는 거죠. 같이 쓰지 않습니다. 나만 쓸 거야. 파란색 2번입니다. 지료는 요소가 아니다. 당사자가 지료를 정할 수 있겠죠. 지료 정할 수 있죠. 근데 지료를 정하지 않았더라도, 지료를 약정하지 않았더라도 지상권은 성립해, 성립 안 해? 성립한다는 거죠. 이때 성립하니까 이런 지상권은 무상지상권이잖아요. 무상의 지상권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지료가 요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책에 없습니다. 한 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럼 여기서 을이 자신의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양도합니다. 병한테 권리를 양도합니다. 이때 을은 건물만 병한테 넘기겠다. 응? 야, 내가 지상권은 내가 가지고 있을게. 지상권은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자, 지상권은 내가 가지고 있고 건물만 당신께 양도하겠습니다. 소유권만 양도하겠다. 가능해요. 자, 아니면은 건물은 가만히 냅두고 지상권만 당신한테 양도를 하겠다. 역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권과 지상권은 어쨌든 별개라는 거죠. 건물만 넘겨도 되고 지상권만 넘겨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상권자하고 건물주하고 같은 분이다, 다른 사람일 수 있다. 다른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일 수.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을하고 병 사이에서 지상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특별히 다른 사정이 없는 한은 이 병한테 지상권을 양도한다. 지상권 양도의 합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한테 건물만 넘기면, 소유권만 넘어가면은 지금 땅이 갑거기 때문에 병은 지상권이 필요해요. 지상권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필요하죠. 얘가 지상권이 없으면 갑이 야, 너 철거해. 건물 철거하라 그러면 병은 철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상권 필요하죠. 물론 건물만 넘겨도 되고 지상권만 넘겨도 돼요. 가능은 합니다. 근데 특별히 다른 사정이 없는 한은 건물 매매 계약을 하면서 지상권 양도의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면 병이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는 저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등기해야죠. 등기를 해야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죠. 맞잖아요. 그러면 지상권 이전을 받으려면, 지상권자가 되려면은 등기를 해야 지상권자 되는 거예요? 등기 안 해도 자동 지상권자예요? 어떻습니까?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왜요? 어? 자, 이 소유권하고 이 소유권하고 지상권하고 일단 여기서 별개입니다. 별개. 별개라고 별개. 그리고 병이 이전받으려고 하는 건 지금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럼 법률 행위다, 법률 규정이다? 법률 행위라는 거죠, 행위. 자, 그래서 지상권을 이전받으려면은 역시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등기를 해야 병이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지상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만 넘기겠다가 아니라 뭐도 같이 넘기겠다? 지상권도 같이 넘기겠다가 포함되어 있다. 자, 그리고 소유권 이전 받으려면 등기를 해야 되듯이 지상권 넘겨받으려면 역시 뭐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존속기간으로 이제 갑니다. 362페이지. 362페이지 오시면 이제 네모 3번에 지상권 존속기간이 나오죠. 자, 지상권에는 최단 존속기간이 있습니다. 최단 존속기간. 자, 최단 존속기간 세 가지가 있죠. 30년짜리, 15년짜리, 5년짜리. 최단 존속기간 세 가지죠. 30년짜리 지상권 같은 경우는 견고한 건물 소유할 목적일 때 혹은 수목 소유 목적일 때가 30년이죠. 그리고 15년짜리 지상권 같은 경우는 안 견고한 건물 소유 목적일 때, 5년짜리는 공작물 소유 목적일 때죠. 맞습니까? 예. 뭘 이렇게 쓰고 있어요? 쓸 게 없는데 뭘 쓰고 있어요 지금? 이거 다 있잖아. 280조에. 자, 280조 보면 1호에서 석조, 석회조, 연화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 경우 지상권은 30년. 2호는 그 밖의 건물이죠. 그 밖의 건물이 무슨 건물이에요? 안 견고한 건물. 3호는 공작물. 그게 5년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들은 전부 다 견고한 건물, 수목, 안 견고한 건물, 공작물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지상물들을 소유할 목적이죠. 그죠? 소유할 목적. 자, 밑에 내려가서요. 281조 계약으로 지상권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을 때는 280조 최단기간을 존속기간으로 한다. 그리고 2항에 보시면은 지상권 설정 당시에 공작물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았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15년으로 합니다. 공작물 소유 목적인 건 맞는데 그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했다고요? 정하지 않았다고요? 정하지 않았다고. 미정이었다고. 공작물 소유 목적인 건 맞는데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은 최단기 15년을 따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 5년짜리 공작물 같은 경우는 종류와 구조를 정한 거, 정하지 않은 거. 정한 거죠. 정한 거죠? 정한 거죠. 얘는 안 정한 거니까요. 그죠? 그럼 15년짜리니까요. 그럼 얘네들 싹 다 지상물 소유 목적입니다. 지상물 소유 목적. 자, 밑에 내려가세요. 양괄호 2번. 밑에 쪽 양괄호 2번. 최장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지상권 존속 기간을 영구 무한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3번으로 넘어가세요. 기존 건물을 사용할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받은 경우. 기존의 건물을 뭐 할 목적이라고요? 사용할 목적이라고요. 정상적인 지상권이 되려면은 지상물을 소유하고 토지를 사용해야죠. 정상적인 지상권은. 근데 지금은 토지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뭐를 사용한다고요? 건물을 사용한다잖아요. 이상하죠? 정상적이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의 지상권이라면 이때는 최단 존속 기간 규정. 최단 기간 규정이 여기에는 적용되지가 않아요. 최단기 적용을 받는 것은 지상물들을 소유할 목적일 때 적용이 되는 거지. 지금 요 사례에서처럼 기존 건물을 사용할 목적이다?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까지가 존속 기간들이었습니다. 자, 다음 이제 뒤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364페이지에서부터 나오는 게 지상권자가 가지는 권리들입니다. 조금 쉬었다가 권리부터 이어서 보죠.